안녕하세요.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송다영입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큰 산을 넘느라 엄마들 정말 수고 많으셨죠? 그런데 출산 후 엄마들이 만나게 되시는 또 다른 새로운 관문, 바로 모유수유입니다. 아기만 낳고 나면 알아서 쭉쭉 모유가 나와주고 아기가 쪽쪽 잘 먹어줄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초보 엄마들에게 모유수유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유수유에 관해 엄마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Q&A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질문. 출산 후 모유수유 중인 산모입니다. 산후조리 한약을 먹고 있는데 모유수유해도 괜찮나요?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모유수유 중 한약 복용 안전합니다. 실제 모유수유 중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약을 투여한 후에 모유를 분석하여 한약재의 지표 물질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확인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 모유를 HPLC 분석, LC, MS, MS를 이용한 질량 분석 등 다양한 분석을 하였고 모든 약재 성분이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의 극미량이 검출되거나 또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유수유 중 산모가 복용하시는 한약은 오로지 모체에만 작용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수유를 하시는 산모분들에게는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약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모유의 질은 엄마의 영양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질 좋은 모유를 만들려면 엄마의 영양 상태와 몸 컨디션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엄마가 충분한 산후조리를 받으면서 개인 체질에 맞는 좋은 산후조리 한약을 복용하셔서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이 아기도 질 좋은 모유를 먹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질 좋은 모유를 위해 마음 편히 산후조리 한약 드시면서 건강한 모유수유 하세요. 두 번째 질문. 모유수유 때 드시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신 시기보다, 아니 오히려 임신 때보다 더욱 모유수유 때 음식을 신경 써야 한다는 말 많이 듣게 되시죠? 기본 지침은 건강한 음식을 편안하게 맛있게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게 적당량 드시면 된다는 것인데요. 먼저 산전산후 조심하시면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날음식. 날음식은 식중독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여름철엔 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칼로리, 고지방, 과도한 밀가루, 튀긴 음식, 과도한 인스턴트. 최대한 조금 드시는 게 좋아요. 면, 빵 좋아하는 빵순이로서 저도 이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면과 빵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적당히, 특히 종류도 되도록 호밀빵 같은 담백한 빵 종류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질과 유방의 상태에 따라 개인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튀긴 음식이나 액상과당이 많은 음식, 기름과 지방이 많은 정크푸드를 많이 드시게 되면 유구염과 유선염 같은 유방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커피 한 잔에는 카페인 60에서 15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 한두 잔 정도의 커피는 마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은 조절하시는 것이 좋아요. 카페인에 민감한 아기라면 쉽게 보채거나 잠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삼가주세요. 알코올은 모유의 사출 반사를 방해하고 아기가 졸리워하고 무기력해지며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되어 충분한 모유를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알코올을 섭취하셨다면 알코올이 엄마의 체내에서 모두 배출되기 전까지는 수유를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많이 들어온 질문, 매운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질문입니다. 매운 음식, 빨간 음식, 먹으면 아기가 설사한다고 해서 참고 있어요. 김치조차도 씻어 먹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산모의 소화기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진학식의 매운 음식, 인위적으로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등의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피하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상에서 접하는 김치 정도의 매운맛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생아라면 용 쓰는 과정에서 변을 조금씩 지릴 수도 있고 모유 중에 전유의 비율이 높은 전유 과다 아기들의 경우 변을 묽게 지리거나 녹변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수유 중 매운 음식 섭취와 아이의 설사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바는 없어요. 단, 엄마가 먹는 음식에 따라 모유의 향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향에 따라 아기가 수유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유 기간 동안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모가 특정 음식을 먹었는데 그걸 먹고 나서 수유를 할 때 아기가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뒤로 아기가 수유를 거부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음식을 3일 정도 중단해 보시고 그 이후 같은 음식을 다시 드신 후에 수유를 시도해 보세요. 그때에도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그 음식은 모유 수유 기간 동안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유 수유에 좋은 음식이란 특별히 모유 수유에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식을 적절히 드시면 됩니다.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드리고요. 흰살 생선이나 조개 등을 넣고 담백하게 끓인 미역국이 유선의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단, 과다한 요오드 섭취는 갑상선의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기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산모라면 반드시 해조류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밥, 흰살 생선, 나물, 권장량 내의 해조류, 담백하고 맑은 국, 콩류 등의 음식으로 구성된 식단들이 좋겠지만 엄격한 식단 관리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기보다는 제철 음식, 건강한 음식, 균형 잡힌 식단 위주로 구성하시고 좋아하시는 음식도 적당량 조절하시면서 드시고 즐겁게 수유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음식도 가려 먹고 조심하고 있는데도 모유량이 적어 고민이에요. 원인이 뭘까요? 또 모유량을 늘릴 수 있는 약이 있나요? 모유 부족의 원인과 모유량을 늘릴 수 있는 한약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조리원에서도 모유량이 풍부한 엄마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모유 수유를 하시는 산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모유량 부족입니다. 음식도 조심하시고 유선 마사지도 열심히 하시는데 모유가 적어서 걱정인 엄마들, 그 원인이 뭘까요? 한의학적으로 모유 부족의 원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천적으로 유선이나 유두의 구조에 문제가 있어 모유의 생성이나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혈 부족. 분만 시 출혈이 많았거나 난산이었던 경우, 또 원래 산모의 몸이 허약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산후 과로로 기혈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모유 부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간기울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시거나 산모가 육아로 지나치게 과로, 피로하면서 유방으로 지나가는 간 경락의 소통이 정체되면 모유 생성이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모유 부족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율신경계 교란과 체내 순환 대사 상태 저하. 여러 가지 원인들로 산모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거나 전신 대사와 체내 순환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면 모유의 생성과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생활 식이습관 문제로 인한 모유 배출 문제. 고칼로리, 고지방, 고단백, 고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나 수분 섭취의 부족으로 평소 생활 식이습관 문제로 유두와 유선에 지방 찌꺼기가 많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유선이 잘 안 뚫려 초기에 모유량이 부족해질 수 있고 수유 중에도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에 해당되신다면 각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한약 처방을 통해 약을 복용하시면 모유량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산모의 몸도 건강해지고 모유의 질까지 모두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산후보약이 산후 유즙 분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산후에 한약을 복용한 산모들이
한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대조군 산모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유즙 분비량이 증가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모유랑 부족으로 고민하시는 엄마들이라면 참고하시고 한의학적 치료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유수유증 관련해서 받은 질문들 중 추가로 꼭 답변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골, 돼지족, 잉어즙, 가물치즙 등 모유량 늘리는 데 좋다고 하는 음식들 하루 3번 꼭 먹으라며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꼭 먹어야 하나요? 먹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같은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사골, 돼지족 같이 포화지방이 높은 고열량 엑기스를 매일 하루 3번씩 과잉 섭취하신다? 영양 과잉보다는 실조가 많던 과거 어머님들 세대에는 그런 음식들이 단기간에 고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가 일반화되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부족보다는 과잉이 많은 요즘 세대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출산 후 아직 유선이 덜 들려 모유가 원활히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름진 고단백 고칼로리 동물성 엑기스 음식을 계속 과잉 섭취하신다면 유선이 막힐 수도 있고요. 전몸살, 유선염, 유구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굳이 고지방 고열량의 특정 음식을 과잉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구성된 식단과 모유 부족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을 병행하시고 충분한 산후조리를 하셔서 산모의 몸 컨디션을 끌어올려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물리세요. 직접 수유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아기에게 많이 물릴수록 모유량 증진도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모유 수유에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엄마들 임신과 출산이라는 엄청난 여정을 잘 지나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모유 수유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네요. 쉽지 않지만 함께 힘내보아요. 아직 의사소통이 힘든 영아 시기에 모유 수유는 엄마와 아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수유를 할 때 아기와 내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로 표현 못할 그 행복, 사랑스러운 감정을 아직 잊을 수가 없네요. 또한 수유 과정에서 아기도 엄마 품속에서 사랑과 애착을 느끼게 되는 최고의 스킨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유는 엄마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러한 많은 장점들 때문에 우리 엄마들은 오늘도 모유 수유를 위해 더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유 수유의 과정에서의 엄마의 행복과 만족도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가 너무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무리가 되고 지치면 건강하고 행복한 수유를 할 수 없어요. 아기와 엄마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되도록 힘들지 않게 시간이 지나 모유 수유하시던 시기를 돌이켜 보았을 때 힘들었다기보다는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으실 수 있도록 한의학이 곁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